네, 안녕하세요. 넘버원 정석투자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금요일 날 9시 20분 이 시간에 정석투자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알찬 정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그냥 제목부터 갈게요. 요거예요. 기판 관련주가 왜 오를까? 최근에 이제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뭐 스마트폰 섹터의 종목들을 쭉 보시게 되면 다른 뭐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것들 조금 주춤거릴 때도 실제로 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잘 오르고 그리고 지금 몇 주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은 왜 오르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종목마다 어떤 특색을 갖고 있는지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최근에 실제 기판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코리아 서킷인데 자, 코리아 서킷도 지금 3월 달 여기 저점부터 해가지고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 구간이 이미 200% 넘게 올라온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기판 관련된 종목, 이 코리아 서킷은 실제 여기 넘버원 정석투자에서도 2번이나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렸었죠. 첫 번째로 이제 이 자리에서 제가 한번 추천을 해서 여기서 33% 정도 한번 수익을 이제 냈었었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 들어갈 만한 자리다라고 여러분 제시를 똑같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 지나서 한 20% 정도의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었는데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실제로 좋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은 이 자리에서도 벌써 2번이나 제시를 해드렸었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때 급락이 나왔던 부분까지 지금 회복을 시키고 나서도 추가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뭔가 이제 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오르는 이유가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심텍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기판 관련된 종목이죠. 심텍도 보시면은 3월달 저점 대비해서는 여기까지는 마찬가지로 200% 이상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3월달에 급락이 떨어졌던 그 구간까지 회복을 시키고 나서도 그 이상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최근에는 실적까지 좀 서프라이즈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왜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지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이거부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PCB가 이제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스마트폰 혹은 가전제품 안에 들어간 이런 초록색 기판 안에 여러 이제 막 선들이 새겨 있고 거기에 부품들이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여기 안에서도 종류가 되게 많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서버, PC, 노트북, 그리고 여기서 스마트폰에도 해당이 되는데 사실은 스마트폰도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HDI, SLP 이렇게 용어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HDI는 고밀도 기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거기에 이제 선폭을 조금 얇게 뭐 마치 반도체처럼 하는 것처럼 선폭을 최대한 밀접하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밀도를 높인 기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로 스마트폰이나 이런 그 가전제품들의 메인 기판으로 사용이 많이 돼요. 그래서 HDI는 메인 기판으로 많이 사용되는 하나의 이제 그 고밀도 기판이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고요. SLP는 여기 아래 영어로 서브스트레이트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웨이퍼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로 따지면 웨이퍼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서브스트레이트 like PCB잖아요. 반도체 같은 PCB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 SLP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처럼 층을 쌓고 반도체 패키징 방식을 적용해가지고 만든 기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LP가 사실상 이 HDI의 원래 대안으로 나왔습니다. 대안으로. 왜 대안으로 나왔었냐면 HDI가 조금 크기가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스마트폰이 고사양되고 하면서 크기도 지금은 이제 점점 커지고 있지만 한때는 이제 크기가 점점 작아졌었잖아요. 그러면서 사양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 안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 용량들이 점점 커졌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커지다 보니까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판의 공간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좀 만들어주는 상황들이 계속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HDI 대신 SLP 방식을 적용해서 조금 작은 공간에도 이런 좀 고밀도의 그리고 이제 기술력이 좋은 이런 기판을 넣기 위해서 이거의 대안으로 나왔던 게 SLP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SLP가 이게 반도체 기법을 적용한 거다 보니까 비싸요. 그래서 비싸서 지금은 또 다시 HDI 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웃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걸 일단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통신 장비로도 들어가는 기판이 있습니다. 이제 MLB라고 해서 멀티레이어 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층을 여러 개, 기판 층을 여러 개를 쌓아가지고 만드는 이제 거라 보시면 되겠는데 통신 장비 쪽으로는 굉장히 많은 이런 회로라든지 부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층을 여러 개 쌓아 올린 기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통신 장비로 들어가는 기판이다. 그리고 스마트폰 쪽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기판은 요거일 거예요. FPCB, RFPCB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플렉서블, 그다음에 리지드 플렉서블 PCB. 이거는 기판이 기본적으로 조금 딱딱한데 구부러지는 게 이제 플렉서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RF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은 구부러지고 어느 부분은 좀 딱딱한 기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로 요즘에 고사양 스마트폰 쪽으로 주로 들어가는 기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류가 일단 나눠져 있다라는 거 요거를 좀 머릿속에 어느 정도 인식하시고 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접근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고 그러면 이제 기판 관련된 종목들 실제로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이 스마트폰 판매량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마트폰 쪽으로 들어가는 기판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스마트폰 섹터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3월 달에 코로나 때가 터졌을 때 이 전체 스마트폰 판매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제일 많이 줄어들었었고 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실적도 조금 안 좋았었고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 쪽은 이제 코로나가 조금 진정이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6월 달 기준으로 데이터가 나온 게 전체 글로벌에서 판매된 수치가 지금 1억 대가 다시 넘었습니다. 1억 대가 이제 코로나 이전 수치까지 이미 회복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좀 스마트폰 쪽에서는 빠르게 이제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다 보니까 기판 관련된 종목도 전체적으로 좀 좋아지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 이것 때문에도 실제로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기판 관련돼 가지고 스마트폰만 지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코로나 때 언택트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버 쪽 우리가 뭐 넷플릭스라든지 아니면 유튜브에서도 너무 서버 그 트래픽 양이 증가하다 보니까 화질을 다운시키기도 하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서버 쪽으로 들어가는 반도체도 실제로 그 코로나 때는 좀 출하량이 증가가 됐는데 반도체로도 들어가는 기판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런 상황하고 반도체 쪽으로 생각보다 기판 출하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배경들로 인해서 그 실적이 좋아지고 그리고 기판 관련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또 이겁니다. 아까 제가 통신 장비 쪽도 기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렇게 스마트폰 쪽, 뭐 전자제품 쪽, 그다음 통신 장비 쪽 이렇게 나눠서 볼 수는 있긴 한데 사실상 어느 정도는 같이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통신 장비 쪽도 어느 정도 지금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얼마 전에 이제 통신 3사, 이제 과기부 장관하고 우리 국내 통신 3사 대표들이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2003년까지 3년 동안 25조를 투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뭐 스티븐 상께서 한번 다룬 적도 있었었는데 사실 이게 엄청나게 큰 규모는 아니에요. 원래 이제 통신 3사가 예정을 했던 게 매년 한 7조에서 8조 정도 투자를 하려고 원래 예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앞으로 3년도 한 7조 정도 매년 7조에서 한 8조 정도 투자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이유가 되냐? 우리가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통신 장비 투자를 많이 할 줄 알았지만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투자가 별로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통신 장비들도 통신 3사들도 하반기에는 투자를 본격화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투자를 실제로 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인식들이 시장에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판 관련된 종목들 또 통신 쪽으로 이제 기판을 공급하는 회사들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두 번째 배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실제로 그러면 국내 우리는 통신 3사들이 투자를 하반기에 진짜 하고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잖아요. 아직 뭐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지만 뭐 KT라든지 아니면 SKT, LG에서는 이런 기지국 관련된 수치들을 일단 공개를 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데 제가 조금 증가가 됐는지 한번 봤어요. 5월달에 전국에 깔려 있는 이제 기지국 장비 수가 87,000개 정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 7월 초에 확인됐던 데이터인데 7월 초에는 9만 개 정도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통신 3사들이 어느 정도 기지국 투자를 다시 또 늘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투자가 좀 집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투자가 더 강해질 테니까 통신 관련된 기판 업체들도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것도 DDR5 관련돼 가지고도 이제 기판 관련된 종목들한테 큰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DDR5 관련돼 가지고는 여기서 한 2주 전이었죠. 2주 전쯤에 이 DDR5 관련된 내용만 좀 디테일하게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게 궁금하시면 2주 전에 방송을 다시 돌려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DDR5 쪽이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DDR4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용량이 4배, 그다음에 속도는 2배를 높일 수 있는 DDR5 표준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반도체로 들어가는 기판들이 있어요. 반도체 들어가는 기판들이 있는데 DDR4에서 DDR5로 가면서 가장 크게 변하는 게 뭐냐면 크기가 변합니다. 칩의 크기가 10%에서 한 15% 정도 증가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기판도 다시 새로운 걸로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반도체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이런 PCB 업체들도 실제로 수혜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DDR5가 이게 지금 우리 표준안에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제 연구 개발에 들어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에서는 이미 개발은 완료됐습니다. 개발은 완료됐는데 표준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양산을 하게 되면은 이런 기판들의 물량들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기판 관련된 종목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올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스마트폰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통신 쪽 5G 투자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는 반도체 쪽 DDR5 쪽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이제 상장돼 있는 업체들이 뭐 난 스마트폰 기판만 한다 이런 식으로 딱 나뉘고 있지 않고요. 어느 정도 발을 다 걸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쪽도 하면서 뭐 통신 장비 기판으로도 공급을 하고 이렇다 보니까 모든 전방 산업들의 성장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투자를 했을 때는 진짜 종목마다 어떤 게 좀 더 비중이 높은지, 어떤 기판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지가 가장 핵심적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쪽으로는 코리아 서킷, 심테그도 이제 이건 심텍은 조금 이제 제외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인터플렉스. 그다음 제가 여기다 하나를 안 썼는데 BH도 있어요. BH도 스마트폰 쪽으로 공급하는 대표적인 기판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신 쪽으로 이제 공급하는 통신 쪽 기판을 공급하는 업체는 대덕전자라든지 이수페타시스, DKT는 약간 결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최근에 제가 이거 왜 굳이 적어놨냐면 얼마 전에 인텔하고 이제 약간 그 케이블 쪽으로 계약을 맺은 게 있었죠. 그래서 5G 쪽으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DKT는 따로 한번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DDR5 쪽으로 반도체 쪽으로는 심텍이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이렇게 나눠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몇 개만 좀 디테일한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는 코리아 서킷. 이쪽은 스마트폰 쪽이 좀 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것 중에서 HDI, 고밀도 기판을 주력으로 생산합니다. 이 업체는. 근데
제가 코리아 서킷을 예전에 이 자리에서 제시를 해드렸을 때도 똑같이 이 말씀을 드렸어요. HDI가 이게 돈이 살짝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가격대가 중국 업체라는 일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삼성전기, LG이노텍, 대덕전자가 이 사업을 접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경쟁사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지금은 막상 HDI를 또 다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러면서 이 업체 코리아 서킷가 거의 주력으로 이 HDI 기판들을 스마트폰 쪽에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혜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쪽으로 가장 핵심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프리미엄 스마트폰, 단순히 중저가 라인에다 공급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갤럭시라든지 갤럭시 폴드라든지 갤럭시 노트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공급하는 업체다 보니까 프리미엄 스마트폰에서 점유율이 높아요. 그러면 단가가 비교적 조금 높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실제로 좀 큰 수혜로 작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이 업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여러 개의 발을 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 반도체 PCB도 이제 하게 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 비중이 점점 올라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점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것도 공급을 많이 하게 되면 이 동사의 실적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코리아 서킷이 요즘에 잘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플렉스는 이 코리아 서킷의 자회사입니다. 자회사. 그래가지고 인터플렉스도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터플렉스는 중화권 쪽으로 이제 공급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중화권 매출 비중이 요새 점점 늘어나고 있고 얘네도 턴어라운드를 조금 하고 있다 보니까 코리아 서킷의 주가 상승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통신 관련돼 가지고 한 종목 말씀드리는 건데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가 대표적으로 통신 장비에 사용되는 MLB 멀티레이어 보드를 공급을 하는 업체예요. 얘네는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통신 장비 쪽을 많이 바라봅니다. 그래서 5G 투자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2019년부터 본격화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4월 달에 본격화가 됐는데 딱 3분기부터 흑자를 찍었어요. 2019년 3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 지금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수주액이 한 850억 정도 이미 받아놨고요. 그다음에 2분기 기준으로는 한 1,000억 정도를 이미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향후에 5G 투자가 좀 더 본격화되고 하면 할수록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판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텍. 심텍도 이제 자주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 반도체 PCB입니다. 이 업체는 또 스마트폰, 통신 쪽이 아니라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는 기판을 주력으로 생산을 해요. 그래서 서버향, 지금 최근에 이제 언택트로 인해 가지고 또 서버에 대한 증설이나 이런 것도 늘어나다 보니까 서버향으로 증가되는 이런 기판 물량들이 좀 실제로 증가가 됐고요. 스마트폰 쪽도 같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늘어나는 것도 수혜를 같이 받았던 업체였습니다. 근데 일단 얼마 전에 이 회사가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컨센서스를 50%나 상회해서 바로 그 다음날 상한가를 갔었죠. 그만큼 실적이 벌써 서프라이즈하게 찍히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하반기에 가면 갈수록 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DDR 지금 5가 적어놨던 것처럼 DDR5가 점점 이제 물량들이 지금은 아직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생산이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있는데 나중에 인텔 혹은 AMD에서 이제 DDR5를 적용할 수 있는 CPU가 이제 공개가 되고 나면은 그러면 여기 DDR5 쪽은 생산량이 더 크게 증가가 될 거고 이 업체는 거기에 증가되는 거기에 공급하는 이런 기판들도 점점 물량들을 늘려갈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오히려 가면 갈수록 그리고 내년 가면 갈수록 실적이 좀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품 단가 이렇게 새로운 제품들로 이제 들어가다 보면은 단가가 상승하면서 그 수혜를 고스란히 또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제 통신 쪽 하나, 스마트폰 쪽 하나, 그다음에 반도체 쪽 관련된 종목 하나 해가지고 좀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설명드렸으니까 기판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하신다면 어느 쪽에 매출 비중이 높은지부터 체크하시는 게 가장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기판 관련된 내용들 왜 올랐는지 그리고 어떤 비중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여기서 끝내면 아쉬우니까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이 좀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을 만한 종목 2개 소개시켜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난주에 제가 여기서 소개했던 종목 리뷰부터 할게요. 제가 이제 월덱스를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리고 나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서 지금
한 15% 정도 수익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업체는 제가 그때 여기서 시간 관계상 되게 짧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여기서 어떤 걸 설명드렸냐면 지금 반도체 소재 관련된 그리고 부품 관련된 종목들이 뭐 국산화 그렇죠? 아니면 뭐 파운드리 쪽 이런 모멘텀들을 받아가지고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밸류가 그나마 가장 싸고 아직 크게 오르지 못한 종목이 월덱스였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면서 15%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에 이제 공개해드리는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시고서 다음 주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파트론이라는 종목인데, 자, 파트론도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업체인데, 제가 이 치면 상한가에서 얼마 전에 MC넥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하고 수익을 냈었죠. 근데 MC넥스 후발주자로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업체가 최근에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했어요.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도 그렇게 크게 올라오지 못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지금 실제로 조금 수급들이 많이 들어와 주고 있고요. 이 업체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모듈 업체다 보니까 2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근데 3분기부터는 실제로 실적이 조금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업체는 원래 중저가 쪽으로 이제 공급을 많이 해요. 카메라 모듈을 중저가 쪽으로 공급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삼성에서 플래그십 모델 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비싼 핸드폰 모델에도 이제 벤더들 조금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다변화하고 있다 보니까 파트론이 지금 3분기부터 고급 스마트폰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그 모멘텀을 붙여가지고 하반기에 조금 더 실적이 좋아지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셔라. 그래서 오늘 뭐 종가가 지금 11,200원 정도에서 이제 마감이 됐는데 뭐 충분히 뭐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관심 가져보시고 11,000원대 뭐 근처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뭐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코세스라는 종목. 코세스도 뭐 좀 생소하신 종목이죠. 실제로 반도체 쪽에서 요새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반도체 종목에서 이제 좀 싼 거 찾아보려고 하면은 많이 없어요, 실제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싼 거 이제 보려고 하는 게 많이 없는데 코세스가 그나마 조금 싼 편의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도 반도체 장비 업체예요. 반도체 레이저 장비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디스플레이 쪽으로 장비를 공급을 하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사실상 거의 이제 상반기에도 보면 모멘텀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지부진하게 쭉 끌어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체는 작년 일단 2019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수주를 그렇게 많이 못 받았었죠. 투자가 크진 않았었기 때문에. 근데 이 업체는 상반기까지 2020년 상반기까지 큰 수주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 소외를 받다가 요즘 들어서 조금씩 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왜 올라오냐면 중화권에서 수주 잔고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화권 쪽으로. 왜냐하면 디스플레이라든지 혹은 반도체 쪽으로 이제 중화권으로 이제 장비를 조금씩 공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수주 잔고가 조금씩 쌓여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밸류상으로도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음 주 한번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종목 지금 보시면은 파트론 그다음에 코세스 약간 오늘 두 종목은 조금 턴어라운드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실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소개시켜 드렸으니까요. 다음 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너튜브 관련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넘버원 정석 투자는 이제 끝나고 나서 다음 주에 또 너튜브에 이제 올라가요. 그리고 이미 제가 이전에 했던 거, 아까 DDR5 관련된 내용도 2주 전 거 다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들이 너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튜브에다가 정석1 혹은 정석일의 넘버원 정석 투자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다시 돌려보실 수가 있으니까 너튜브에서 꼭 내용 체크하시고 투자 판단에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여러분한테 좀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